어머니는 올해로 87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시력이 1.0이고 반찬 하나를 손질하실 때면 칼질 소리까지 또렷했지요. 겉으로 보기엔 참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거실 TV 소리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쾅쾅 울리는 액션 장면에도 어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귀를 막았고 며느리들은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은 바로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 TV 소리 조금만 줄일까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어머니는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90살 보청기를 이미 착용하고 계셨지만 어머니의 변화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신문만 들여다보는 그의 일상 속엔 아내에 대한 관심이 더 이상 없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대화 중간에 자주 웃으시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묻는 말에 어긋난 대답이 돌아왔고 사람들과의 눈맞춤 대신 창밖만 바라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게 청력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나이 드시면서 무심해지셨나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외롭게 그 변화를 견디고 계셨습니다. 2년 넘게 혼자서 세상의 소리를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한 날,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작은 말소리, 접수 창구 종이 넘기는 소리, 심지어 벽시계의 째깍째깍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이게 다 들리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막내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가 다시 켜진 듯 고개를 돌려 이것저것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운 줄은 몰랐네. 근데 이게 참 반갑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셋째 아들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엄마,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살며 머리를 쓰다듬고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에 나는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거니?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단체 대화방에 어머니가 직접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잘 지내지? 요즘엔 너희들 목소리가 다 들렸어. 참 좋다. 짧은 음성이었지만.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보청기가 바꾼 건 단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자신감, 소통, 그리고 다시 가족과 연결되는 삶이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그 주말, 셋째 아들과 막내딸은 어머니를 모시고 근사한 송어회 집을 찾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생선회를 좋아하셨던 어머니는 최근 몇 년간 밖에서 식사를 잘 안 하셨습니다. 음식 맛이 영 입에 안 맞아 하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시끌시끌한 식당 안에서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메뉴판을 정독하셨고 나는 송어회 한 접시, 막내는 된장찌개 좋아하잖니 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셋째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좀 시끄러운데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들려서 좋아. 그냥 사람들 사는 소리가 반갑다. 식당 안의 모든 소리, 조용한 대화, 아이들의 웃음소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 하나하나가 어머니에게는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증거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세 사람은 근처 남산 자락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남산 카페는 오래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께 요거트 쉐이크를 권했습니다. 엄마, 이거 새로 나온 건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드러웠어. 맛이 참 곱다. 그 말을 듣고 셋째 아들도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뭐든 반쯤 남기시던 분이었습니다. 한참을 카페 유리창 밖을 바라보시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 참 좋다. 사람들 말소리도, 나무잎 흔들리는 소리도 다 들리니까.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구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청기가 단지 소리를 들려주는 기계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에 다시 빛을 불어넣고 있다는 걸 그제야 또렷이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쉐이크 맛. 아직도 생각난다. 다음엔 어디로 갈까? 막내딸이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아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햇살 예쁜 데예요. 거기 가요.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앉아 계시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나만 조용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었던 거더라. 이젠 다시 나를 느끼는 중이야. 그 말을 들은 셋째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던 어머니가 다시 농담을 던지고 식탁 위 대화에 끼어들고 전화기에 먼저 손을 대는 걸 보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심은 감동을 만든다.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어머니는 작지만 기적 같은 변화를 겪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지낸 지 일주일. 어머니는 매일 아침이 새롭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켜는 소리, 전기포트가 물을 끓이는 소리, 그리고 새벽에 들리는 참새 소리까지 그 조용한 배경음들이 오히려 어머니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죠. 세상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구나. 근데 왜 이 소리가 이렇게 반갑냐? 막내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소리가 아니라 존재감을 잃고 계셨던 거구나. 예전에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몇 번을 걸어야 받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초인종 소리에 곧장 문이 열리고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어이구, 막내 왔냐? 셋째야. 오늘은 내 목소리가 맑게 들려서 좋구나. 이전엔 문자로만 소통하던 가족 단톡방도 어머니의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보내며 너희 말소리가 다 들려서 재밌다는 이모티콘도 곁들여졌죠. 하루는 셋째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안 들리는 거. 어머니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늙었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 그리고 괜히 너희들이 신경 쓸까봐 내가 괜찮은 척하면 너희도 안심할 것 같았거든. 막내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우리한테 다 말해요. 숨기지 말고 나눠줘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고 오래 숨을 들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너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날 밤 형제들은 단톡방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두 번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셋째 아들이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좋아하시던 송어회 기억나시죠? 같이 가요. 막내딸도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맛있는 거 잘 들리니까 더 맛있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어머니와 막내딸, 셋째 아들은 근사한 송어회집을 찾았습니다. 조금은 쌀쌀한 봄바람이 부는 산자락 근처였죠. 싱싱한 송어를 입에 넣자마자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야, 이건 소리도 맛도 다 살아있구나. 그날 저녁 근처에 위치한 남산 카페에도 들렀습니다. 여기 요거트 쉐이크 맛있다던데요. 막내딸의 말에 어머니는 쉐이크를 한 모금 마시고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야. 이건 진짜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약속도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아침이라는 카페 가자. 이름부터 참 좋네. 맛, 냄새, 소리, 그 모든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삶. 그건 어머니에게 기적이자 새로운 선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보청기를 귀에 끼우고 창밖을 바라보십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시 들려. 그리고 다시 살아. 셋째 아들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작은 창문, 노란 햇살, 커피잔,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었네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는 이 말처럼 그저 하나의 보청기였지만 그것이 되돌려준 것은 삶, 소통,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부모님께 혹시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시진 않으세요? 한 번쯤 조심스럽게 여쭤보세요. 그리고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우리 부모님도 요즘 TV 소리가 커졌어요. 전화 통화가 자꾸 어긋나요. 이런 경험 함께 이야기해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리를 듣는다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